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다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좀 실적 발표도 좀 그다지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겹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여러 악재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5%대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관료들이 IMF 측에 비공식적으로 채무 상환을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지난 30년간 IMF는 채무 상환 유예를 수용한 적이 없다면서 그리스 역시 이 같은 요청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보도가 나오는 등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커진 것이 유럽 증시를 일단 큰 폭으로 끌어내렸고, 또한 전일 폐장 후 중국 증시의 과열을 우려한 중국 금융당국이 공매도 한도를 확대하고 마진 트레이딩을 제한한다고 밝힌 데 따라 월요일 중국 증시가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관련 중국 기반 기업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것도 증시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된 하루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기업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예상을 하회한 분기 매출과 함께 강달러로 인해 다음 분기 전망을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5%가 넘게 급락해 금융업종 전반을 끌어내렸으며, 마이크로 프로세서 반도체 업체 AMD 역시 PC 수요 감소로 인해 예상을 상회한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15%가 급락하면서 IT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부분의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가운데 국제 금 가격이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금광 업종이 소폭 상승했고, 증시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11%가 급등하면서 불안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었으며,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크게 하락한 1.8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저희 그러면은 이제 증시 이슈들과 그럼 자세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케이블 TV 업체 컴캐스트 그리고 2위 업체였던 타임워너 케이블 M&A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에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케이블 TV 업체 1, 2위 업체인 컴캐스트와 타임워너 케이블 간의 거래가 미국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가 커지면서 동종업체의 다른 M&A도 연쇄적으로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작년 2월 컴캐스트와 타임워너 케이블 간의 452억 달러 규모의 M&A에 대해 법무부 내 반독점 담당 검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블룸버그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케이블 시장의 30%가량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기업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요금 인상 등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고,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통신위원회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도 있어서 M&A의 최종 제재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요 종목들입니다. 미국 최대 초콜릿 업체 허쉬푸드는 증권사 시티그룹의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1.8%의 약세를 보였고, 증권사 레이먼 제임스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액션 카메라 업체 고프로는 1.8%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장난감 업체인 마텔은 지난 분기 순손실이 주당 8센트를 기록해 예상을 1센트 못 미친 데다 분기 매출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에 5.8%의 급등세를 보였고, 이스라엘 기반의 제약업체 테바 파마스리컬이 M&A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영국 기반의 제약업체 마일란이 4.5% 상승했으며, 인수업체 테바 파마스리칼은 2.3%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보험사 트래블러스는 증권사 바클레이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는 소식으로 3%의 약세를 보이면서 동종업체들의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지표와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에 대한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실적 발표 기업들 일정들이 좀 많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경제지표들을 보면 4월 22일 3월 기존 주택 판매를 시작으로 주간 원유 재고, 주간 모기지 신청 지수, 그리고 2월의 주택 가격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3일은 3월 신규 주택 판매량,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천연 가스 재고, 4월 24일에는 상무부의 3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됩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4월 20일 모건 스탠리를 시작으로 할리버튼, 체크포인트, IBM, 4월 21일엔 베이커 휴스, 크레딧 스위스, kimberly 클락, 듀폰, 버라이존, 암젠, 브로드컴,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 연브랜스, 야후, 길리아드 사이언스, 4월 22일엔 보잉, 코카콜라, EMC, AT&T, 페이스북, 퀄컴,
F5 네트워크스, 이베이, 4월 23일엔 3M, 알트리아, 캐터필러, 제너럴 모터스, 이트레이드, 프록터앤갬블, 아마존.co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커피, 마지막으로 4월 24일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제록스, 바이오젠 아이덱, 스테이트 스트릿, 아스트라제네카, 인터퍼블릭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김선영 연구원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큰 폭을 떨어뜨렸던 요인들,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또 좀 크래시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2부에서 또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대 지수 지수별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내용들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